동훈아 좀 도와줘. 좋았잖아.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거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두 분만 만날까 삼자 회동을 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언론에는 양자 회동으로 나오겠지만 뭐 문을 열고 그분이 나오실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예측도 있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정시는 어려운데. 정시가 어렵다고요? 조기 수시는 대선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수시는 몰라도 그러니까 수시가 오히려 가능성이 높지 정시로 가면 갈수록 왜 그러세요? 가능성이 줄어들 지금 텐데. 편입 아닙니까? 예? 조기는 편입 아니에요? 아니 지금 빨리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할 뭐 오래 할 그러니까. 필요도 네. 없고 아니 네. 이 정도 상황에서 야당에서 탄핵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아니 그리고 그걸 갖고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뭐 그건 본인 견해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일반론으로서 너무 못하면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거냐?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네. 뭐 고위공직자로 탄핵 대상되는 거는 열거돼 있잖아요. 예. 법률에 네. 뭐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지금 그리고 뭐 서로 다 알면서 뭐 저런 거 갖고 말꼬리 잡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네. 자유당 때도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있었는데 그냥 통상적인 정치 구호 아니겠느냐? 일반론이다. 네. 근데 얼마 전에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뭔가 또 소규모로 만나갖고 그런 질문을 했대요. 조기 대선을 하면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조기 대선을 하면 이제 근데 그러면 조기 대선의 전제들을 이제 깔고 네. 이 질문을 예. 사실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현재로서 내가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네. 그런 정치적 상황이 쉽게 생기겠느냐. 어. 뭐 이런 거를 좀 참고해 보면 될 집권 것 플랜 같습니다. 부분은 왜 세웠어요? 말이 안 언제건 맞잖아요. 집권한다 뭐 이런 뜻일까요? 장기적 예. 플랜. 장기적 플랜. 장기적으로. 아니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정시는 어려운데. 정시가 어렵다고요? 조기 수시는 대선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수시는 몰라도 그러니까 수시가 오히려 가능성이 높지 정시로 가면 갈수록 왜 그러세요? 가능성이 줄어들 지금 텐데. 편입 아닙니까? 예? 조기는 편입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시간을 하고 있죠.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이 뭐 어떤 거?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1심 선고가 나기 나오죠. 시작한단 예. 말이에요.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사건하고. 그런데 이게 정시가 되면 27년 3월이잖아요. 예. 적어도 항소심 선고는 다 나아 있을 상황이에요. 시기적으로 볼 때. 예, 예. 어쩌면 다음 달에 선고되는 1심은 대법원 확정까지도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1심 선고 나고 특히 위증교사하고 선거법 위반은 항소심을 그렇게 오래 못 할 거예요. 예. 항소심에서 크게 뭐 더 할 게 없어서 네네네. 그러면 아무리 미루고 뭐 국회 일정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내년 연말쯤이면 항소심 선고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선고 날짜 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예. 예. 차라리 집권 플랜을 빨리 가동시키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정치적으로는. 보기엔 정시는 어려워요. 근데 수시로 가야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딱히 좋지 않은 판결이 날 거라고 전망을 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재판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부 무죄를 받기 전에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수시가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교육 컨설팅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저 대법 판결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예, 현직 예. 대통령은 예. 그렇기 때문에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멈추는구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에 모든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예. 야 소추를 못 하는 거지. 그렇죠. 판결은 할 어. 수 있다. 임기 후에. 재판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는데 네. 제가 보면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전자 쪽이 좀 더 다수설 같아요. 그럼 만약에 형사 재판 절차는 예, 중단된다라는 근데 이제 의견이. 당선됐어요.
당선돼 수신 당선부터 바로 임기 시작인가? 아 그래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인수위가 그렇죠. 인수위가 없었. 문재인 대통령 때 인수위 없었죠. 그러네. 네. 아, 수시는 바로 수시는 바로 그러네.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혹시 선거 딱 했는데 그 취임 전까지 예를 들어 뭐 중간에 혹시 대법 판결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일단 그것도 가능한 정시의 경우에는 가능한 시나리오. 왜냐하면 왜냐하면- 당선인 신분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2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으로 2달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야 불소추 특권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당선. 당선인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선거 이후에 취임 전까지 그 사이에 확정 판결이 나갔고 예를 들어서 피선거권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하. 뭐 무지하게 논란이 많이 예. 일어나겠지만 상상만 해도 시끄럽네. 복잡해져요. 예. 민주당은 전부 무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 플랜도 세우고 예. 빨리 네, 차분하게 네. 준비해야 네. 된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뭐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둘 다 차기 권력의 유력한 주자들이니까 예. 서로 이번 선거판이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중요하죠. 한동훈 대표에게는 이번 선거에서 예컨대 4대 빵 이를테면 다진다라고 부산을 하면 치고 뭐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부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네, 네. 강화는 이미 좀 어려워요. 강화는 무소속인 안상수 후보 가능성이 있죠. 높다라는 게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네. 강화보다는 부산에 힘을 쏟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초박빙이고, 그러니까 그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재보선은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은 상당히 조직된 사람들만 나와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있던 뭐 총선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직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승산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네네. 최소한 승리의 성적을 거둬야 소위 얘기하는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에 오랜만에 막을 수 다시 있는 거죠. 막을 수 있는 음. 포석이 될 수 근데 있겠죠. 진짜 한동훈 대표가 최근 한 달 새 지금 대통령 배움까지 마다하고 지금 부산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한 네. 15번 벌써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래 부산은 금정은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한 석을 뺏겨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접전해서 선전했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뺏기면 네. 정말 타격이 크죠. 그렇죠. 네. 더구나 보궐선거에서 그렇죠. 예. 동시선거도 아니고 아니고. 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국힘이 유리하거든요. 예. 보궐선거는. 네. 근데 지금 PK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뭐 오늘도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지만 마이크를 땡길까요? 네. 여론조사가 발표가 네. 됐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평가가 네. 모든 여론조사마다 지금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보수지인 데일리안에서 조사한 것마저도 최저치를 찍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윤석열 심판론이 부산 금정에서 먹힌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의 설당이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네. 반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네. 중요한 선거가 됐죠. 그래서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두 대표가 정말 총력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김옥균 프로젝트 잊고 있었죠. 네, 다시 등장했습니다. 근데 네. 사흘이 아니라 알고 보니 석달이더라. 그러니까 일단 영광군수가 저 부산 금정이 국민의힘에게 매우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게는 영광군수 좀 많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중요하죠. 예, 영광에서 그러니까 곡성은 거의 굳은자 분위기고 네. 영광에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에게 빼앗긴다. 빼앗긴다. 이러면 이거는 또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이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의 선거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네. 영광과 곡성에 민주당도 총력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네. 진보당입니다. 아, 진보당. 지지율 저 그거 높은데. 물어보려고 했어요. 진보당이 지금 3,000명을 깔았어요. 네? 3,000명. 민주당이 지역에. 그러니까 원래 조국혁신당이 한 달 살이 시작했잖아요. 네. 조국 대표, 신장식 의원 둘이 한 달 살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300명 선대위를 꾸려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내려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선거가 대충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했더니 진보당이 네. 3,000명을 전국에서 대거 투하를 시킨 거예요. 1000명을 어떻게 데려와? 영광의 상륙작전입니까? 영광의 선거인단이 어. 2만 한 5천 명 된대요. 아. 근데 선거운동원이 3천 명이야. 그래서 영광에서 밥 먹다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문 열면 하늘색 잠바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그
아주 어두운 감색 네. 찐파랑이에요. 찐파랑들이 문 열고 하늘색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 니네들 이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원래 그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선거운동 방법이에요. 예. 왜냐하면 등록된 선거운동원 빼고는 점퍼 모집. 네. 똑같은 색깔의 점퍼를 입고 여러 명이 떼지어서 몰려다니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선거법이 바뀌면서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원 뭐 영광 정도 규모면 많아야 한 3-40명 정도의 선관위에 등록된 네. 그러니까 유급 선거운동원이 있을 텐데 선거운동원 외에 당원이든 지지자면 똑같은 색깔의 점퍼나 이런 걸 입고 떼지어서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선거법이 예, 바뀌어서.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볼 수 그렇죠. 없었던 근데 이분들이 모습. 가서 뭘 하냐면 동네에 칼 갈아주고 네. 그다음에 밭농사 밀착형. 밭농사 도와주고 목욕 도와드리고 네. 뭐 이렇게 어르신들 목욕 네.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가호 방문해서 네. 뭐 힘든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형이네요. 옛날에 우리 네. 그 저기 뭐야 농활할 때처럼 네. 네, 그렇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배추 그래서 뽑아주고.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선거 너무 어렵다. 민주당 때문에 어려우신가요? 진보당 때문에 너무 그래서 상당히 초박빙이고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네. 세 당 모두 몇백 표, 한 100여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것 같다 얘기합니다. 그래요. 민주당은 까다롭겠어요. 전선이 그렇죠. 부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랑 싸우고 여기서는 또 진보 지역 내에서 싸우고 전선이 두 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부산 금정에서 이제 범야권은 부산 금정에서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호남이야 뭐 세 당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누가 되든 물론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는 좀 상처가 날 수 있지만 부산 금정이 굉장히 야권에는 중요해졌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조만간 내려가서 김경지 후보 손잡고 같이 선거 캠페인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류재성 후보인가요? 같이 했던 그 후보가 네. 선대위원장 맡아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지금 세 번째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네. 세 번째 선거가 되는 건데 이 세 번째 선거에서 만약에 전패한다. 이러면 이거는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인지 하여튼 재보선 후에 대통령과 아하. 한동훈 대표가 만나죠. 독대하기로 네. 한 거죠. 그때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네. 어쨌든 이제 재보선 후에 만나겠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네. 뭐 당정 화합, 당정 갈등이 너무 크니까 이런 거 조금 독대를 언제까지 이런 게 계속 부각이 돼야 되냐 한번 만나시죠라고 참모들이 건의를 했고 네. 그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했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참모들이 건의를 했대요. 네. 만나셔야 된다. 예. 그럼 여태까지는 참모들이 건의가 없었군요. 참모들이 굉장히 꽤 한동안 불쾌해하다가 반복이 되고 좀 지속되니까 이 이슈가 그래도 한번 만나시죠. 이렇게 여태까지 건의를 한 독대가 안 모양입니다. 이루어진 거는 참모들이 이런 방구 건의도 안 하고 독대 얘기를 전달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안 만나다 그러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바꾼 이유는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몇 아니, 정도? 제가 보기엔 10월 4일이에요. 10월 4일이요? 특검법 재의결. 표결. 예. 재결에 이탈표. 이탈표가 4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거는 그 당직자 누가 홍철업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했대요. 예. 네. 했더니 아마 직접 연락을 하실 건데 한동훈 대표에게도 수고 많이 했다고 전해주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홍철업 예. 정무수석이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뜨거 했구나. 이게 이탈표가 4표 나오면서 다음은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불안불안하다.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꼴 보기는 싫지만 보긴 봐야겠다. 이탈표 힘이 컸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이탈표를 일부러 한 3-4표 정도를 줄 거니까 그 표결 전에 그 얘기하신 분이 있거든요. 한 3-4표 정도를 한동훈 대표가 이탈을 시킬 거다. 그래서 약간 쫄리게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협상력을 높일 거다는 얘기 하신 분도 있었는데 있었죠. 어찌 보면 그대로 지금 그림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그게 듭니다. 뭐 한동훈 대표가 만든 표 구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일단 그렇다면 더 큰 문제죠. 이번엔 서너 표지만 다음엔 8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더 만나야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 위기감에 지금 대통령실도 뜨거 빨리 만나자고 이제 하는 거고. 그럼 만나면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났어요. 만나갖고 뭐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거는 대략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의정 갈등이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뭐 의대 정원 얘기할 거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 얘기할 거고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근데 정부가 혹은 뭐 대통령이 그래 뭐 한동훈 대표 얘기가 맞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아요? 그때 상황을 봐야겠죠. 예. 그때 아니 일단 상황이 만찬을 해야지 이거. 재보궐 밥을 먹으면서 만찬은 메뉴를 또 해. 봐야지. 아니 선거 결과도 봐야죠. 선거 결과. 선거 결과가 만약에 아까 우리 잠깐만 상상했듯이 정말 막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뼈아픈 결과가 나와. 그럼 대통령실에서 더 그립을 지려고 하겠죠. 그렇지가 않고 한동훈 대표의 힘이 실려. 그럼 뭔가 더 센 소리를 하겠죠. 글쎄요. 네. 근데 만약에 국힘이 4대 0으로 한 군데도 못 이기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 대표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기 어려울 거려. 지금 상황으로 봐선 아니 그게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서 우리가 선거를 진 거지. 김옥근 프로젝트는 안 되는 거다. 아예 안 먹힐 거려. 먹혀들기에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네. 지난번에도 언젠가 갑을 관계 말씀드린 적이 예. 있는데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갑이죠. 아 이제는 갑이다. 네, 그렇죠. 이 지지율에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이라고 도하 모든 언론들이 쓰고 있죠. 예. 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뉴스가 계속 쏟아져서 자고 나면 뉴스가 박혀 있어서 단독 행렬이 말도 못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독 그러니까 행렬. 얼마나 급하면 지금 순방 중에 이거 연락을 한 거 아니에요. 만나자고. 예. 이거 무슨 참모들이 결정했을 거라고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며칠 전에 수용했대요. 네. 며칠 전에. 그거 참 고지고대로 듣기 예. 어려운 거고 급한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급한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 만나서 동훈아 좀 도와줘. 우리 좋았잖아.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거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두 분만 만날까 삼자 회동을 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물론 언론에는 양자 회동으로 나오겠지만 뭐 문을 열고 그분이 나오실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예측도 있는 거예요. 아 계단을 딱 내려오시는 거구나. 예, 그렇죠.